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제일고등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예쁜 교복 입고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과 즐겁게 수업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계속 가정학습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도 되게 많이 안타깝고 많이 보고 싶고 그래요. 학교가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정말 많이 쓸쓸하고 되게 선생님도 외롭고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하자면 선생님은 제일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고 여기 선생님 이름이 일반사회 파트를 맡은 김영진입니다. 영진쌤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저희 통합사회는 선생님들 세 분이서 나눠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지리 부분이 있고 윤리 부분이 있고 일반사회 파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일반사회 파트를 맡아서 여러분과 1년 동안 함께 할 김영진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 있어야 또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또 얼굴도 보고 재밌게 수업을 할 텐데 이렇게 저 혼자 빈 교실에서 여러분 없이 강의를 찍으니까 되게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많이 서툴러도 이게 처음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 많이 해주시고 너그럽게 즐겁게 강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사항은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죠. 다음 주는 2학년이 등교하고 그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오시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 등교했을 때는 또 선생님과 얼굴 마주보고 즐겁게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학년을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선생님들도 그 수업하면서 말을 많이 하니까 호흡도 많이 가쁘고 그래도 같이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다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학을 하면 3주 정도 수업을 하고 중간고사가 있어요. 시험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얼굴 보고 수업한 지도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또 이렇게 시험 얘기를 하게 돼서 부담을 주기 싫지만 어쨌든 온라인 학습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보기까지는 다 강의를 수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걱정은 모든 친구들이 강의를 다 잘 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한 150명의 학생 중에 한 3분의 1은 열심히 듣고 필기도 하고 했겠지만 또 나머지 친구들 중에는 뭐 틀어놓고 딴짓을 했다든지 또 열심히 안 들은 친구들은 뭐 혼자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기간에는 우리 통합생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험 범위를 조금씩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복습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학습할 때는 이렇게 강의를 올려주고 학교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일반사회 파트가 4단원, 대단원 4부터 이제 시작인데 대단원 4의 중단원 1부터 중단원 4까지가 저희가 시험범위죠. 그래서 좀 역사 속에서 인권이 확립되어 온 과정부터 중단원 네 번째가 준법의식과 시민불복종 거기까지가 이제 시험범위 텐데 거의 한 4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1시간에 중단원 하나씩 이렇게 복습을 해 나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제가 항상 임하는 각오가 있습니다. 각오가. 이 사회 부분이 특히 일반 사회 파트가 단어도 어렵고 암기할 부분도 많고 한데 그걸 최대한 쉽게 풀어서 잘 재밌게 가르치려고 선생님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원래는 PPT 자료도 쓰고 동영상 많이 쓰고 하는데 오늘은 여건상 그냥 이제 편서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등교했을 때는 더 재밌는 수업 약속드리고 제가 수업에 임하는 각오는 이 어려운 일반사회 이 어려운 용어들 내가 아니면 이해시킬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 이해하고 시험 때 다 풀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정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저도 강의를 열심히 하고 이런 시간을 열정을 품은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중단원 1이 역사 속에서 인권이 확립되어 온 과정은인데 우리가 지금 공기를 들이마실 때 이 감사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다 누리고 사는데 이거 그냥 거저 얻어진 게 아니죠. 과거부터 옛날에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투쟁하고 피를 흘리고 하면서 얻어낸 자유를 우리는 그냥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되게 많이 감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권리, 또 인권의 의미와 특징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권이라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인데 대부분의 그 사회 단어들이 한자가 많은데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걸 해석하면 이해가 되니까. 자, 하늘천이,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갖는 권리라는 말이죠. 인권이라는 거.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같은 뜻으로는 기본권이죠. 기본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리.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 그래서 여러분, 인권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 천부인권, 기본권, 자연권, 이게 다 뭐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이 괜히 노란색 별표 괜히 치는 거 아니겠죠?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니까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은 인권의 특징인데 뭐 많지만 딱 중요하게 5가지만 줄여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보편성. 자, 그건 보편적이야. 자, 보편적이다. 이 뜻은 어디에 가나 다 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인권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어느 나라에 살든 내가 누구든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누리게 되는 권리다.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보편성.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천부성.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는 권리. 천부성. 그 다음에 불가침성. 한자인데 불가침. 침해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뭐 교육권, 뭐 여러 가지 권리 이런 것들을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너의 자유를 누려라.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집에서 피아노 막 치고 힙합 음악 틀어놓고 막 랩 따라하고 막 이러면 나는 좋지만, 내가 음악을 좋아해서 즐길 자유가 있지만 옆집 사람,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 고통스럽겠죠. 그거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쉴 자유를 침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내가 누려야 할 권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불가침성. 그 다음 네 번째가 불가양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도가 가능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다른 말 좀 쉽게 표현하면 양도 불가능. 이것도 그냥 간단하죠. 그 예를 들면 뭐 내 친구가 똑같이 저랑 자유랑 평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내 자유권 줄게. 가져. 너는 다른 사람보다 자유를 한 2배 정도 더 누려. 이럴 수 있나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자, 내가 내 교육권 너 줄게.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성공해.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똑같이 갖는 권리니까.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나눌 수 없다. 누구에게 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불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변동성이죠. 변동성. 그러니까 인권의 개념이라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오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자유권이죠. 자유권. 국가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야, 너 세금 내. 그럼 세금 내야 되지. 그죠? 그리고 다른 나라 전쟁을 하는데 야, 너 나와. 군대 가.
군대 가야 되죠.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데 국가가 이것저것 막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날 그냥 내버려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야. 나는 전쟁이 싫어. 난 세금도 내기 싫어. 내 재산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게 처음에는 자유권이죠. 그러다가 등장한 게 이제 평등권. 인간으로 똑같이 태어났는데 쟤는 왜 양반이고 왜 난 노비지? 사람은 똑같다며. 그러면서 평등하게 대해줘. 그래서 평등권 이렇게 바뀌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회권 뭐 이런 게 나오죠. 인간답게 살 권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복지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직업을 잃었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뭐 반신불수가 돼서 더 이상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뭐 굶어 죽나요? 아니죠.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생계비를 이렇게 매달 얼마씩 넣어주죠. 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권의 개념도 자유권에서 평등권에서 사회권에서 이제는 뭐 환경권 뭐 이런 걸로 쭉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니까 기존에 보장받던 것은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본권도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인권의 5가지 특징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얘는 보통 직접적으로 이걸 물어보는 문항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런 것들을 사례를 주고 이게 인권의 어떤 특징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문항이 주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권의 의미와 특징 공부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권이 확립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누리는 권리는 과거부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투쟁을 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은 말이기도 한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5.18 사태같이 광주 얼마 전에 5월 18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광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고 다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게 되는 거 사실 그분들에게 좀 감사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권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권의 확대를 위한 노력과 희생의 역사가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이런 게 쭉쭉쭉 확대된 과정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과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그 보면 그 망이망소이의 난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노비들이 일으킨 반란, 만적의 난 이런 것들. 그때 했던 말이 그거죠. 왕과 노비의 씨가 따로 있냐? 나는 태어나봤더니 노비다. 이런 게 어딨냐? 억울하다. 이래서 싸운 거고 그 시간이 쭉 지나서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피부 색깔이 다를 뿐이지 우린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 라고 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평등한 사회가 됐죠. 물론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뭐 그런 이유로 인종차별을 하지만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인권이 확립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인권이 확립되어 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시민혁명이라는 거죠. 시민혁명. 자, 혁명이라는 말은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었다는 뜻이죠. 뭔가 잘못되었고 불만이 있으니까 이걸 바꾸자라고 해서 이게 잘 바뀌면 혁명이 아닌데 바꿔줘 이거 부당해 나도 투표할 거야 나도 인간답게 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계급이 중심이 되어서 지배계층을 전복시킨 그러니까 뒤집어 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겠다라고 해서 투쟁해서 싸워서 얻은 거. 그래서 시민혁명이라고 부르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인권이 확대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물론 어려운 말인데 봉건사회라는 말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신분이나 상하관계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로움과 평등함 이런 걸 존중해주지 않고, 그런 잘못된 사회죠. 사실 일부의 사람들만 자유롭고 평등한 특권을 누리고 그런 질서를 강조하고, 요즘은 말하면 꼰대 같은 거죠. 꼰대. 그런 사람들이 지배했던 사회를 우리가 봉건 사회라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았고 일부 사람들만 특권을 누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지만 권리는 누리지 못했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신계급들이 나라에 세금도 내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참정권이 없고, 일부 소수 귀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이 농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배를 불리고 잘 살고, 전쟁이 나면 나가 싸우지도 않고, 실제로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시민인데 특권은 다 일부 지배계층만 누렸으니까 그게 잘못된 사회라는 거죠. 그걸 바꾸려고 했던 것들이 시민계급이 일으킨 혁명이다. 그래서 시민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봉건사회는 절대왕정의 전제정치, 그리고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 자, 이게 깊이 들어가는 세계사인데, 자, 여러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되죠. 이해. 자, 절대왕정은 뭐냐면 왕권 신수설 들어봤죠? 왕권 신수설. 절대왕 최고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이 사람 말 한마디면 뭐 군대 소집되고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고 몇백 명씩 막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을 절대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의 권력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투표를 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위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은 신이 줬다는 거야. 신. 나는 왕인데 내 권력은 저 태양이 줬어, 하늘이 줬어.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아들이고 너희보다 뛰어난 존재야. 그래서 나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너희를 통치하겠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근거도 없고, 신이 있는지 누가 봤나? 못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은 신이 준 거고 나는 절대자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나라가 잘 유지가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전제, 모든 걸 다 가졌다는 뜻이야. 모두 전자에 모두 제자. 모든 걸 다 갖고 나라를 통치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불만이 쌓여가고 그게 폭발해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도의 보수는 봉건 질서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신분 질서, 신분 계급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특권은 다 누리고,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설명하면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절대왕정의 정치, 포갑적인 정치, 그리고 잘못된 제도로 인해 사람들의 불만이 쌓였고 그게 폭발돼서 나온 게 시민혁명이다 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혁명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인권이 확대되어 온 과정을 배우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할 건데, 깊이 들어가면 세계사라고 했죠.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 영국의 명예혁명이다, 뭐 미국의 독립혁명이다 이런 게 좀 나올 텐데, 절대로 여러분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핵심 개념, 이게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그것만 주의 깊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말했죠. 내가 이해시킬 수 없으면 그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뭐 선택 과목을 뭘 할지 모르겠으나 일반사회 파트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여러 번 나오고, 꼭 그게 아니어도 대학에 가서도 인문 교양 과목으로 반드시 또 한 번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시민혁명 사상적 배경 세 가지. 자, 또 나왔습니다. 노란 부피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됐는지, 뭐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거죠. 너희 부추기는 거지. 야, 너도 인간이잖아. 너도 똑같이 권리 누려야지. 가만히 있을래? 막 이렇게 자극을 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계몽사상입니다. 계몽사상. 많이 들어봤죠? 계몽. 어려운 말 아닙니다. 계몽, 일깨우다, 깨우치다, 깨닫게 하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노비의 신분으로서 양반을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그러지. 야, 뭔가 이상하지 않냐?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나는 뼈와 살을 고통스럽게 만나 이렇게 일을 하고 힘들어야 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양반은 왜 내가 일한 걸 다 아무 대가 없이 가져가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지? 똑같은 인간인데 어느 날 깨달은 거지. 이런 거. 이런 게 계몽사상.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 이성을 잘 활용하면 인류 사회는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 이게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을수록 그걸 활용하고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계몽사상이죠. 그 다음에 아까 강주에서 배웠던 천부인권. 우리 모두는 인간이고 이 인간의 권리는 하늘이 부여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양도할 수 없고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고 막 이런 깨달은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데 사회 계약사. 다 중요해. 하지만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회. 뭐 이것도 중요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사회는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 국가나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나타나서 이 국가다. 이게 내가 속한 사회다. 뭐 그렇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국가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걸 요소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 이전에는 뭐였냐면 자연 상태죠.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20명, 나 하나 이렇게 21명이 요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어.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자유롭고 평등한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래요. 야,